법인에서 3년 정도 근무한 후에 현재 공군, 군부, 기획관리참모부, 재정회계과에서 중위로 근무하고 있는 박필환 회계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네. 그 팀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? 저는 지금 총 저희 이제 과장님, 부사장님 포함해서 총 10분이 10분. 네,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공군 본부에 있는 재정회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과의 특성이 일단 되게 장교들로만 구성이 되고 한 번쯤 뭔가 그렇게 어떤 조직에 좀 소속된 상태로 어느 정도 소속감도 느끼고 함께하는 사람이랑 유대감도 좀 느끼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참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장군님이랑도 어떤 보고나 이런 거 들어갈 때도 되게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하는 부분을 좀 보면서 어떤 회계사로서 전문 지식을 가진 상태로 이런 장교로 복무하는 게 존중과 함께 자율성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끌어올려서 이제 막 실무에서 약간 챗GPT를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분도 계시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해외 석사 이런 거를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신 걸 보면서 되게 진짜 뭔가 밖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군인의 조직이 조금은 딱딱하거나 경직되고 좀 불편하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는 오히려 진짜 되게 진짜 좋은 장교분들, 훌륭한 장교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좀 느낍니다. 아니 근데 전 되게 의외였던 게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군대라는 조직이 네. 좀 딱딱하고 일 처리도 좀 느리다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편견이 있는데 맞습니다.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군요. 오히려 배울 점도 있고. 네, 그래서 되게 많이 뭔가 근무하면서 되게 좀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커리어를 본인도 쌓을 수 있고 실제 능력치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거 뭐 굉장한 장점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결국은 만약에 내가 회계사를 지금 붙은 상태거나 아니면 회계사 수험생으로서 아직 군복무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병사로 갈지 아니면 장교로 갈지를 크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.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적어도 장교로 근무하면서 업무 그리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 내가 그 자율성을 확인해서 정말 다양하게 커리어 발전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막 빅데이터 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MBA를 하거나 뭐 부동산 관련한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뭔가 본인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커리어 개발을 잘 해나간다면 오히려 그 시간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기간에 대한 어떤 것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게 뭐 장단이 있지만 네. 방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군대를 장교로 이제 갔다 오면은 네. 다녀오시면 그 법인에서 또 어느 정도 법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, 차이가 어느 정도 커리어를 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, 그런 것도 잘 비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이제 선배 기수로 복무하시는 그 회계사 출신의 어떤 장교분이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이 약간 저희가 이제 재무관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옵션의 어떤 프리미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미래에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득을 얻지만 좀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되는.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뭐 콜옵션 이런 걸 구매를 하는 걸 텐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뭔가 반드시 장교를 복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교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는 거고 또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의 자율성을 나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기간이 더 길다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충분히 선택해볼 만한 그런 것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충분히 좀 고려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저는 들으면서 네. 이 정도 제가 정보를 알았다면 아. 저는 100% 갔을 것 같아요. 지금 100%. 듣기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 보여서 좀 더 단점을 말씀드려야 객관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요. 단점도 한번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맞습니다. 하고 그 이제 생활하시면서 네. 이 같이 일하시면서 뭐 있었던 뭔가 에피소드들도 있나요? 좀 재밌었던 또 어떤 추억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업무적으로라기보다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이제 체련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본부를 기준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 오후 시간 전체를 이제 체련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점심 딱 먹고 막 이제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 같이 근처에 어떤 괜찮은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에 간다거나 또 그런 데 가서 이제 어떤 체력 단련 활동을 하면서 뭐 자유롭게 또 추억을 쌓기도 하고 뭐 같이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하면서 업무 관계를 좀 벗어나서 정말 친구나 정말 가깝게 좀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된 것도 좋은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궁금한 게 네.
그 9분들은 네. 그렇게 이제 다 군인이시잖아요. 네.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군인이 되시는 분들이? 그 이제 회계사의 어떤 특별 전형 들어왔지만 일반 전형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전형? 네, 그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자기가 훈련을 받고 시험을 봐서 거기에 또 성적대로 뭐 다양한 특기 중에서 또 제정을 받으셔서 지금 이제 함께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부사관 분도 계시고,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사관이셨다가 지금 최근에 또 준이제에서 준사관이 되셔가지고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. 지금 또 이제 장단점을 중간중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건 장점이고 네. 또 이런 단점도 있다. 사실 합격하고 나서 군대 해결이 안 됐다면 한번 좀 고려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장단점을 조금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면, 장점은 일단은 시간의 자율성, 그리고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크게 결국 기간 그리고 결국 급여, 그 두 개가 크다. 또 이제 지금 그 들어오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뭐 3년차 이상이시라면 사실 받으시는 거의 급여의 수준은 조금 많이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못 받았지만 추후에 이제 임관하실 분들한테 제공되는 혜택이 그 단기 복무 장려금이라고 해서 나라 차원에서 이제 이런 단기 장교들의 어떤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임관을 하면 뭐 1,200만 원, 그리고 그게 아마 27년까지 뭐 2,600만 원 그 이상으로 뭔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데, 그런 것들 오히려 활용하면은 그런 간격을, 물론 뭐 전부를 메꿀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은 또 유의미하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꽤 많은 금액도 한 번에 그 정도의 금액을 준다는 거 거의 크죠. 그리고 회계사로서 2년 근무를 했다면 중위로 임관을 하고 1년 근무를 하고 대위가 됩니다. 그러니까 2년 동안 대위를 한다는 거고, 3년 근무를 한다면 처음부터 대위로 임관을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대위 월급은 또 중위 월급보다 확 뛰거든요. 그래서 뭔가 대위로 임관을 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급여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오히려 높았습니다. 공군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인근에서 복무를 할 기회가 많습니다.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, 또 집이나 어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에 있을 텐데, 그럼 또 멀리 가면은 막 이렇게 힘든 점이 또 뭐 가족이랑 헤어진다거나 뭐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이런 게 좀 있을 텐데, 오히려 수도권 인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국방부라고 용산이고 뭐 이제 그 오산 쪽에도 기지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공군 장교로서는 좀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인근, 그래서 뭐 경기도 이내 아니면 뭐 서울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뭔가 그 군대에서의 오는 그 단절감, 그런 것들을 좀 조금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진짜 생활비를 정말 아꼈어요. 과자류나 뭐 생필품류 이런 것도 되게 좀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,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유명하겠지만 또 면세 주류로도 되게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또 뭐 양주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서, 그런 거를 활용을 한다면 또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급여의 차이의 수준이 조금은 맞춰지는 부분이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 정도 혜택도 이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. 맞습니다. 사실 안 가도 돼서 너 법인 근무할래, 군대 갈래 이러면 안 가잖아요, 사실. 조금 더 처우가 사실 진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는 이런 혜택이 사실 또 모아놓으면은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나가서 이제 회계사로서의 받는 급여 수준이라던가 이런 게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간다의 개념인데, 여기서 평생 계실 분들을 정말 어떤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 있게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줄 만큼의 좀 더 급여 수준의 개선이나 또 생활 수준의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저도 그거는 진짜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.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9명의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다 이제 물어봤습니다. 혹시 돌아가서 다시 병사랑 장교를 선택한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? 라고 물었을 때 그 9분 중에, 물론 조건을 다신 분도 있긴 했는데 그 9분 중 9분 모두가 장교로 간다고 다시 장교로 네. 간다. 전 거기에서 함유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시간의 자율성, 내가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행동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, 그리고 내가 이 3년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서 정말 유의미한 어떤 성장과 또 커리어적인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오히려 진짜 이 3년의 시간이 너무나 이렇게 값진 시간, 진짜 되게 잘 살았고 좋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좀 그 시간의 자율성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, 이런 분들은
정말 좋게 생각을 해보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리고 저도 뭔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물론 지금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시점이긴 하지만 병사로 갈래, 장교로 갈래 다시 본다면 정말 주저없이 장교로 다시 복무를 좀 하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사실 정말 바쁘신 분인데도 이렇게 후배님들을 위해서 네.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군인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남은 기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